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진짜로 하위법이네요. 뒷부분 법률들 하겠습니다. 이 법당에서 1시간 또는 한 2시간, 아주 15분 또는 30분 해서 이렇게 설명이 다 될 수 있는 하위법령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위법령,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비법과 같이 이어지는 바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이제 여기 책에도 가지고 이 한 페이지에 이 법의 모든 사항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 보시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정비 촉진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지금 나와 있죠.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정비 사업을 아주 광력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요, 큰 박스가 하나 보이죠. 이 박스 보시면 우리가 바로 앞전 시간에 배우셨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위 정비 사업들입니다. 이 정비 사업들이 한 개씩 할 때는 말입니다. 별도로 할 때는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이렇게 연계해서 붙어 있거나 또 그러면 이 사업뿐 아니고 기타 다른 사업들을 아울러서 좀 신도시급으로 좀 광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개별적 정비 사업할 때 필요 없던 각종 어떤 도로의 대폭적인 확장이라든지 무슨 공원의 설치 또 각종 어떤 학교의 어떤 신설 등이 필요한 그런 식의 하나의 신도시급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시면은요, 서울 서쪽에 북쪽에 있는 바로 은평 뉴타운은요, 아파트 단지만 해도 건 40개 이상이 나오는 거대한 하나의 신도시급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이 필요할 때는요, 개별적 정비 사업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되 아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뉴타운 사업을 할 때는요, 뉴타운 사업을 그 큰 장소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재정비 촉진, 즉 뉴타운 사업하는 지구대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것을 딱 결정을 딱 합니다. 이 안에는요, 아주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의 종류가 11가지의 사업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시험 그 앞전 시험까지는요, 9개 사업인데 이것이 또 3개 추가되어 가지고 지금은 11가지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 구성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첫 번째 정비 사업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지만요, 정비 사업보다 더 작은 좀 미니 어떤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소규모 정비 사업들인데 그 사업의 종류가 보시면 3가지가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3가지의 소규모 가로구역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시면은요, 이것이 주규모가 3,000제곱미터 또는 200세대 미만 등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이런 지역들이 이 안에 필요해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3번째 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보이죠. 건물이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올리면 이것이 정비사업인데 건물이 거의 없거나 또 아주 작은 건물군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를 체계적으로 할 때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 구역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부르는데 바로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우리가 정비사업들은 옛날 구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저기 3기 신도시처럼 각종 어떤 무슨 화양지구다 또 무슨 동탄이다 이런 식의 사업들인데 이런 식의 사업장이 좀 작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명칭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편에 보시면 시장정비 사업도 있죠. 여러분들 아십니다. 낡은 재래시장들이 있죠. 한 1층 또는 지하 또 3층 정도까지 이하인데 그 위에 보시면 아파트라든지 또는요,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식의 형성이 되어진 시장, 재래시장들을 다시 좀 그 시장을 살리고 그 위에 복합으로 좀 더 많은 층수의 주택들을 집어넣고 오피스텔 등을 집어넣는 시장 정비 사업이 그 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보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도로 확장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각종 어떤 학교 짓고 공원 짓는 사업들을 말하는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시군 관리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 그 결정이 되어진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사하는 사업 말하는데 이런 사업장도 이 광역지구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또 낯선 게 두 개 보이죠. 한 개는 배웠죠. 우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나오는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 사업장도 이 필요한 이 지역 전체의 일부 장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지구 재생사업이라는 사업 우리가 안 배우지만 이 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우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11가지의 사업 종류 반드시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 사업들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광역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그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 뉴타운 사업이고 이런 식의 장소하는 그 광역적인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재정비 촉진 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촉진 지구 안에 보시면 이 개별적 사업 11가지 사업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2개, 3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별적 사업하는 이 단위 구역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있죠. 재정비 촉진 구역이다랍니다. 촉진 지구는 전체를 묶어서 말하고 그 안에 개별적 하는 사업 하나하나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 이러한 사업들은요, 사업하는 이 단위 구역들은 전부 다 재정비 촉진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촉진 지구 안에서도 촉진 사업별로 별도로 결정이 되어진 구역이고 실제 보시면 오른편에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 있지만 이 시행자는요, 전체적으로는 관리만 할 뿐이고 시행자는 촉진 구역별로 정해진 사업 시행자, 각기 조합이라든지 기타 그 공공이라든지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촉진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촉진 구역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촉진 지구를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촉진 지구에 요 묶는 종류도 보시면 다시 3가지 중심으로 다시 분류가 되어집니다. 뭐냐면 노후 분량되어진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 중심일 때는요, 부를 때 주거 지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런 지역들이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가지 안에서 밀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뜨면요 중심 지형이랍니다. 이런 곳이 실제 보시면 서울 보시면 세운상가 거기가 촉진 구역이 6개 모여져 있는 촉진 지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 지구다. 세운상가 6개 블록, 6개 촉진 구역들이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는 바로 주거 지형이겠죠. 은평이라든지 뭐 왕십리라든지 무슨 신길 뉴타운 등은 다 주거 지형입니다. 주거 지형. 그다음에 고밀복합형은요, 이 광역적이지 않고 역세권 인근에 보시면 상업 지역들 또 공업지역 많죠. 이런 식의 장소가 그 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장소들은 뭐 면적이 광역적이지 않고 보시면 좀 더 작을 수 있어요. 뭐 3만 평, 4만 평, 그것도 참 큰 면적이지만. 이런 식의 장소들은요, 고를 때 그 내부에서 아주 고층을 올려서 고층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복합을 하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때 사업의 명칭이, 그 지구의 명칭이 고밀복합형이다랍니다. 그래서 역세권 등 인근 장소에 정하는데 이것이 역세권에서 3km, 4km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보시면 철도, 역사 등에서 500m 안에 위치한다. 다 나왔던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촉진 지구를 정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 전체를 광역적으로 묶는데 이것이 2년 전만 해도 주거지역은 50만, 무슨 중심지역은 20만, 고밀은 10만 이상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칭해서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10만 이상으로 다 조금 더 완화시켜 주었고요. 이 안에 11개 사업 중에서 뭐 3개, 4개 이렇게 포함되겠지만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종류의 촉진 사업들이 포함되면 된다. 이것이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개정되었던 완화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 따라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촉진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촉진 구역들이 있는데 이 많은 개별적 사업하는 구역들이 참 많지만 이 중에서도 우선 사업구역과 존치지역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서울에서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존치지역이 3개나 있습니다. 존치지역이네요. 이건 뭐냐 하니까 지금 저 개별적 정비사업하는 개별적 촉진 구역들도 아주 오래되어진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군데 보니까 그렇게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는 곳이 없는 전체적인 지구 안에는 포함이 되었지만은요, 연식이 얼마 되지 않는 건축물군이 많이 있는 그런 식의 지역이 보입니다. 철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촉진 지구 안에 포함이 되었지만 남겨둔다 해서 존치한 데에서 존치 지역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가지고 이 촉진 계획에 따라서 일단 남겨둔다, 존치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존치 지역도 다시 구분됩니다. 존치 지역이
구역인데 이것이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진짜로 건물 연식이 3년, 4년, 1년 얼마 안 되는 건물 새 건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 시가지로 유지가 필요한 장소가 바로 존치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존치지역 아래서 지금은 당장 존치하지만 존치정비구역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당장 연식이 18년, 25년쯤 되어가지고 30년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시간이 이것이 적어도 한 7년, 8년, 10년 갑니다. 요쯤 뒤에 가면 그때 다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존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정비 등의 필요성이 높아질 구역이 무엇이냐? 존치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치지역의 구분,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도 구분해 주십시오. 다시 왼쪽에 오시면 우선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촉진 지구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보시면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 집이나 어떤 건물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샤샤해서 조합 수립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보니까 이곳은요, 거의 시유지라든지 구기지 등의 무단 증거에서 판자촌을 짓고 있고 또 아주 영세한 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기들 땅 지분 없이 무허가 건물 짓고 사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일종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식의 장소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곳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아예 아사리 처음부터 요 뒤에 나오거든요. 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이때는요 시장, 군수 등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해주는데 다른 구역보다 우선해서 그쪽에 공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선적인 개발, 서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딴 곳은 아직까지 미정미정해도 이것만 먼저 빨리 신속하게 도와준다 해서 우선 사업구역이다 라고 하는 구역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요 세 가지 어떤 우리 뉴타운 사업에서의 어떤 구분, 요 파트가 시험에 가장 잘 뜨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보시면 촉진 지구의 지정부터 해서 시행자, 특례 등이 뜨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